우리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는 가속도이고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요. 요만큼 처음 속도보다 증가한 요거 어떻게 구해요?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T. 됐죠? 요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 있죠? 써봐. 나중속도는 간거리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공식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지. 잘 쓰는데. 어디서 필체야? 그쵸. 시험아 너무 오랜만에 간 거 이제. 선물 내놔. 어? 영상 보내는 거 봤냐? 알아. 오늘 열어줘. 같은 소리 하거든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네, 나중 속도라고 하는 t초일 때 요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면 되죠. 그게 공식이죠. 그러니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을 더하면 돼요. 이게 나중 속도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간거리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이거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공식이야.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간거리는요. 사실은 평균 속... 왜? 뭐야 이거? 간거리는요. 실제로는 평균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곱해도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값을 반띵하면 평균 속도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적어도 물리 레벨 2를 배우는데 이 썩은 놈들이. 자,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값. 이게 평균 속도. 됐어? 그 평균 속도에다 시간을 곱한다는 건 사실은 이 사각형 넓이 구한다는 얘기인데 요 사각형 넓이 구하면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딱 들어가기 때문에 사각형에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하는 기하로도 이해가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라고 하는 방법도 쓸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운동 파트에서 등가속도라는 거에 해당되는 가장 깊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였어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썼던 거 기억나죠?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빨리 써.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우와! 한국어로 써야죠. 그럼 영어로 쓸 수 있어요? 너 영어로 써봐 이 새끼야. 못 쓰기만 해.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한국말로 써. 한국말로 써. 제1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쓰면 죽는다. 한국말로 써라. 어쩌지? 와, 필기체 그림
뒤져. 2, 3번 바뀌었어. 응? 2, 3번 바뀌었어. 들어줘. 꼬맹아, 가속도 법칙의 내용이 뭐야? 한국말만 알아?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1법칙 관성법칙. 관성법칙은요, 두 가지가 있죠. 관성에는 두 가지 있지. 이게 그렇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 있는데 정지관성의 크기는 뭐다? 질량이다. 정지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관성도 있다. 운동관성의 크기는 뭘로 얘기한다? 운동량. 바보들아. 운동량 구하는 식 P는 MV. 그렇죠. MV. 여기서 V가 뭐게? 아예 속도요. 속도 뒤진다. 자, MVP 할 때 V가 속도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방향을 갖는 벡터값. 맞냐?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라 그러냐? 충격량. 충격량 어떻게 구하냐? I는 F, T. 맞아?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말. 맞아? 이런 것들 생각해야지 이 사람들아.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2법칙 뭐라고? 가속도 법칙.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힘. 힘과 질량. 질량. 근데 거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 알자힘.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건 질량분의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받는 알자의 힘은요. F는 MA로 구하면 돼. 이거 운동방정식. 맞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그렇죠. 작용반작용. 무슨 내용이야? 작용반작용 법칙. 이거 무슨 내용이야? 거봐. 제목만 알아. 아무것도 몰라.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몇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보였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작용이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손이 누구를?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대. 이거의 반작용. 칠판이 손을 얼마? 10N의 힘으로 친다 라고 하는 두 힘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인데요.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어? 반드시 크기가 같아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또 힘의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 이거 그림에다 표시해봐. F1, F2. 저 그림에다 표시해봐. 빨리 그림 그려서. 손바닥 그려야 돼요. 네! 손가락 5개. 4개 안 돼. F1 화살표의 작용점 어디다 찍어? 손바닥. 지랄. 아니. 아이씨. 힘을 받은 게 칠판이니까 칠판에 작용점 찍어서 손이 밀었으니까 미는 방향으로 F1 이렇게 해봐야 돼. 내 손으로 해봐야 돼.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 100번 보는 것보다 내 손으로 그리는 게 빨라. 됐죠? 실제로 힘을 받은 애한테 작용점 찍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F1이라는 힘 저렇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F2라는 힘은 어디다 작용점? 손에다가 작용점 이렇게 그리는 게 F2죠. 그래서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는 두 힘의 관계를 작용반작용이라고 해. 그래서 얘도 10N이야. 얘도 10N이야. 두 힘의 합력은?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두 힘의 합력은? 이거 합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힘을 받는 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의 꼬매
있잖아.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 이라고 한다면 이 두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까 합력 구할 수 있지? 합력 얼마? 그러면 합력을 0을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멋진 말로 힘의 무슨 관계? 그렇죠.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 아니야. 작용반작용의 두 힘이고 절대 합력은 구하면 안 돼. 힘을 받는 물체가 달라서 그래. 라는 얘기 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러한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레벨 1, 2, 3, 4 했다. 맞아. 오케이. 작용반작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레벨 1, 2, 3, 4 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레벨 1부터 내신 공부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안 돌아갈 거 아니니? 네. 지금 내신 머리잖아. 자, 이렇게 두 물체가 있다고 치자. A라는 물체 있고 B라는 물체 있고요. 얘 2kg고요. 얘 1kg짜리 물체 있는데 두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 없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30N의 힘으로 밀 겁니다. 자, 그랬더니 마찰이 없으니까 둘이 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두 물체가 운동하는 데 쓰는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당연히 30입니다. 전체 내 힘 다 써서 가는 거야. 됐어? 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10. 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요. 내가 준 30N의 힘을 3kg가 받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10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번째 A가 혼자 움직이는데 쓴 힘이 얼마일까? B 혼자서 쓴 힘은 내 힘 중에 얼마일까? 이거죠. 이거 운동 방정식으로 풀어요. F는 MA. 근데 A 것만 구하고 싶으면 A 것만 집어넣으면 돼. 이 뜻이었어. 맞아. B가 받는 힘만 구하고 싶으면 B의 질량에 B의 가속도만 곱하면 돼. 근데 A 질량은 2kg 가속도 10이고요. B 질량은 1kg 가속도가 10이기 때문에 A는 내가 준 30 중에 20만 쓴 거고 B는 10 썼다. 자, 이때 이 힘의 크기를 나눠 쓰는 기준은 뭐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 비율이다. 그래서 질량 B가 2대 1이기 때문에 가속도 그 알짜의 힘의 크기도 2대 1로 나눠 쓴다. 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30의 힘을 주면 그 중에서 먼저 A가 20이라는 힘을 먼저 쓰고 나머지 힘을 A가 B를 밀어주는데 썼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 밀어주는 힘을 받아서 B가 얼마 썼어? 10N 쓴 거 아니니? 맞니? 오케이. 그렇다면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니? 얼마일까요? A와 B 사이에 작용 반작용의 힘이 얼마일까요? 꼬맹아, A가 B를 얼마로 밀었어? 10. 그럼 B가 A를 얼마로 밀어? 10. 건너가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됐어?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꼬맹아, 거꾸로 밀게 이제. 거꾸로 밀게. 요렇게 밀게.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밀게. 30N의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바뀌는 거 있다 그랬지? 찾아. 5번만 바뀐다 그랬어. 얼마로 바뀐다 그랬어? 20. 알겠냐? 이런 얘기였어. 이게 레벨 1이고 레벨 2도 이해할 거고 레벨 3도 이해할 거고 레벨 4로 가볼래? 작용반작용 문제에서 레벨 4는요. 고정도로의 물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이런 얘기야. 고정도로의 물체가 양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 중에 A, B가 있는데 A 잘하자 2kg, B 몇 kg? 잘하자 3kg. 됐어? 네. 첫 번째, 얘네들이 움직일 때 알짜 힘이 얼마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가속도 빨리 구하세요. A가 쓴 알짜 힘, B가 쓴 알짜 힘. 그렇다면 저 줄에 걸려있는 장력은 얼마야? 인 거죠? 응? 중력 가속도 10이죠? 넌 내일 시험 볼 때 9.8이고. 네.
아니 F 10m. 이거 10N인 거 이해하냐? 손 치워. 이게 뭔 숫자인데? 12요. 이거는요? 이건 어디에 있는 숫자인데? 가속도는 제곱. 네. F는 LA. 3번, 4번. 어딨어? 똘똘이. 단위 안 쓰냐? 뉴턴. 뭐라고 쓴 거야? 자, 5번 다시. 언니 5번 다시. 5번 다시 시험. 무슨 점? S는 몇 년? M 얼마? FA니까 얘가 A죠. A 중에 얼마? 가속도 얼마? 곱하면 안 되는 거. 네, 그렇게 갑니다. 100으로 왔는데 배우시면 돼요. 격간이 됐어, 창이. 문제는 5번이야. 해결해. 오늘 안에 해결해. 네. 5번 다시. 맞아요. 1번 썼어요. 그럼 A는 N분 해보자. 네, N이 얼마예요? 네. 네? 아니요, 전체 주량.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F는 MA죠.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제대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5번이에요. 문제는 5번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끌고 가시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끌고 오셔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20N이고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30N인데 이쪽 힘이 더 크니까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 같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얘네들은 반대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알짜 힘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준 알짜 힘으로 움직인 전체 물체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내가 준 알짜 힘 10N으로 움직인 건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였으니까 전체 질량은 5kg란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2지. 그랬을 때 A 혼자서 쓴 알짜 힘은요. 무조건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 곱하라 그랬어요. A의 질량은 2kg고요. A의 가속도가 2니까 A 혼자서 쓴 힘은 4N 이하. 이거야. 됐어? 자, B가 쓴 알짜 힘도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곱하면 돼. 그랬으니까 B의 질량은 3kg고요. 가속도 2라서 6N 썼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A, B가 쓴 알짜 힘을 더하면 실제 맨 처음에 우리가 구한 알짜 힘의 크기가 나오면 되고요. 얘네들은 진짜 힘, 알짜 힘을 질량비로 실제로 나눠 쓴 거 맞는지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됐어? 그리고 문제는 결국은 수능에선 얘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면 A던 B던 알짜 힘을 알았으니까 한쪽만 봐. A에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이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몇 개? 두 개야. 뭐하고 뭐야? 중력하고 착력이지 마. 중력하고 장력인데 나 이 장력 모르잖아. 이거 구할 건데 이때 A는 중력의 힘이 더 컸겠니? 장력이 더 컸겠니? 장력이 더 컸으니까 올라갔겠지. 그러면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알짜 힘을 구할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장력에서 얘 중력을 뺀 만큼이 A가 쓴 알짜 힘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돼. 맞아? 그래서 이게 4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여야 정상이야? 24여야 정상이야. 그 이상한 숫자 안 나와 이 사람들아.
이걸 B에서 확인해 봐도 돼. B도 너네가 보는 것처럼 실제로 B에 작용하는 힘도 두 개야. 중력하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인데 이 실과 이 실은 같은 실이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 같아.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커? 중력이 더 커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B가 쓴 알자힘이 나와야 되는데 B가 쓴 알자힘은 6이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6 넣어봐. 그러면 당연히 장력 똑같이 24 나와요. 되겠어? 이렇게 천천히 하자. 그래서 레벨 1, 레벨 2 10번 듣고 100번 들어도 이거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실력이 안 늘거든요. 실제로 수능 문제는요. 여기다가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장력이 여기 TP가 있고요. 여기 TQ가 있어서 이거 구해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장력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거 빼고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작용 반작용 문제는 결국은 얘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네 나한테 배웠던 세 번째 테마가 돌림힘.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은강아, 문 열어. 자, 우리 은강이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문을 돌리고 있지. 문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 돌림힘, 제가들아. 그래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돌림힘이라고 해줘. 그래서 이렇게 벽면에다가 나사가 이렇게 조여져 있고 내가 이 받침점으로부터 R만큼 R이 2m예요. 떨어진 곳에 정확하게 10N의 힘으로 수직 방향으로 눌러.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왔어. 와, 나는 얘를 돌렸네.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던 발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던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돌림힘이라고 하고요.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90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곱이야. 그러니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10N의 수직한 방향으로 눌러줬기 때문에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을 20Nm 줬어요. 기억하지? 맞아? 응. 이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늘 타는 게 뭐 있다고? 시소. 네? 시소 안 타? 놀이동산에서 시소 타야지, 이 새끼야. 자, 우리 아빠 앉았어. 우리 아빠 80kg. 받침점으로부터 1. 됐어. 나 얼마? 20kg. 받침점 뭐?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야 돼? 4. 그래야 아빠가 회전시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내가 회전시키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뭐해져? 같아져.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멋진 말. 돌림힘 평형.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평형 2개 배웠다. 무슨 평형과 무슨 평형? 힘의 평형과. 그렇지. 돌림힘 평형.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가 완벽한 정지한 상태. 무슨 평형? 역학적 평형. 좋았어. 그래서 뭐 들은 거 있어? 되겠냐? 네! 이때요. 지뢰의 3요소. 인간이 만드는 최초의 도구 중에 하나가 지뢰 아닙니까? 자, 지뢰가 되려면 지뢰의 3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돼. 말해. 실전, 발전점, 발전점. 훅 누르면 이 새끼 올라가죠. 여기 무슨 점? 작용점. 이거 무슨 점? 받침점. 이거 무슨 점? 힘점. 오케이.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 200N짜리를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놔두고 나는 5m 떨어진 곳에서 얘를 누를 수 있는 최소한의 힘. 네,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5니까 힘의 비가 얼마면 되겠어? 5대 1이면 되겠지? 그래서 40N의 힘으로 눌러도 눌리겠네. 이런 얘기야. 맞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요. 사람이 도구를 쓰지 않고 직접 물체를 들 때는 200이라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지만 지뢰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니까 46N밖에 힘이 안 드네.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고 해요?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이 있다. 그래서
힘을 실제 힘보다 5분의 1 작은 힘을 줬다. 와, 그럼 내가 할 일도 많을까? 네. 그래서 내가 얘를 꾹 눌러서 2m 내려가게 눌렀어. 그럼 당연히 이 새끼 올라가겠지? 몇 미터 올라가냐? 산수 안 해? 산수 안 해? 0.3m. 0.4m죠. 왜? 이 삼각형 닮음이라 그러죠. 네. 맞아.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5니까 여기 길이비도 1대 5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 높이는 0.4m밖에 안 될 거야.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동시킬 때요. 나는 꾹 눌러 2m를 눌렀지만 실제로 물체는 0.4m밖에 안 올라가네. 그렇다면 나는 도구를 썼기 때문에 거리에 뭘 간다? 손해 간다. 몇 배? 힘의 이득분만큼 손해보죠. 5배. 맞아. 그러면 물체가 실제로 올라가면서 한 일은 얼마 하게? 5배 얼마? 80. 맞아? 사람이 힘으로 한 일도 얼마 하게? 80. 한 일의 변화 이게 없게? 없다. 이거를 우리는 도구를 써봤자 일에는 이득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구들은 이래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힘을 줄이면 줄인 만큼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일의 양은 도구를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도구를 사용해도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되겠어? 자, 이러한 지뢰 중에서 너네 알아? 얘처럼요 순서대로 지뢰 종류 1종 지뢰 순서 써봐. 2종 지뢰 순서 써봐. 3종 지뢰 어떤 순서였지? 힘점, 힘점, 작용점. 써. 시준, 너 알아들으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지뢰 안 했을까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게 개정 교과서에서 물투에서 물어서 내려온 거라서 개정 교과서 배우기 전 아이들은 못 배운 거죠. 그래서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종 지뢰는 스탠다드하게 요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 받침점 다음이 힘점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아이가 일종 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가위다. 가위가 일종 지뢰잖아 이 새끼야. 여기 무슨 점? 힘점. 힘점. 여기 무슨 점? 받침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작용점. 거봐! 이 지뢰지. 그것도 일종 지뢰야. 되겠어? 오케이. 자, 이종 지뢰는 요거 앞에 있는 거 두 개 순서 바꾸면 돼. 되겠어? 네, 써 빨리. 네 손으로 써. 실제로요, 손이 움직이면 뇌가 같이 움직여서요. 한 번에 뇌가 두 번 움직이죠.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이고 작용점 다음에 힘점 있는 아이가 이종지래야. 누구 기억나? 집게. 병따개. 병따개. 제가 또 술 한잔 할 수 있어서 병따개 좋아해요. 자, 병따개. 병 뚜껑을 따야죠. 자, 여기 누르고 밑에 있는 뚜껑 들어 올리죠. 그래서 여기 누르는 부분은 받침점, 뚜껑 들어 올리는 부분은 작용점. 내가 여기다 힘 주고 있으니까 힘점. 맞냐? 신기하죠? 이종질이에요. 뭐 불만 있어? 아니 그 병을 모르는데 저렇게 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떴어요 그동안? 이렇게 따는 숟가락으로 떴어요? 아니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따는 게 맞아요. 네. 네, 가서 제대로 따십시오. 자, 병을 원래 이렇게 따는 거예요? 내가 병 따게 쓰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따는 게 맞습니다. 늘지 않나? 병 따게. 대학 가면 숟가락으로 따는 방법도 배워. 지금은 그냥 원래 도구 써. 자, 3종 지뢰는요.
원래 스탠다드 안에 그대로 놓고요. 요거 뒤에 있는 거를 앞뒤로 바꾸세요. 그러면 삼중질이야. 됐어? 네. 작용점, 힘점, 받침점 요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돼. 누굴까요? 낚싯대, 쪽집게 이런 것들. 됐어? 네. 여러분 쪽집게 그려봐 드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쪽집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눈썹 뽑죠? 눈썹 뽑을 때 쓰는 쪽집게 이 새끼들아. 어? 어? 이 쪽집게 뭐 할 때 써? 안 써? 네. 눈썹 이렇게 뽑지 않아? 눈썹을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왜? 여기 받침점. 손 여기 누르죠? 여기가 힘점. 여기 눈썹 뽑히죠? 여기가 작용점. 호치케스. 스탬플러. 얘네들은 도구를 안 쓰니? 어? 원시인들이야? 돌 하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러한 지뢰를 이용한 게 바로 도르래가. 도르래 중에 기억나죠? 이따위 도르래. 히 잡아당기면 이 새끼 히 올라가. 무슨 도르래? 고정 도르래. 이 도르래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이 높이에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도르래. 얘 받침점 어디 있어? 얘 받침점 어디 있어? 저기가 어딘데 이 새끼야? 어딘데? 받침점이 어디야? 받침점은 회전할 때 중심축이죠. 어딥니까? 당연히 여기 가운데가 받침점. 그러면 여기 지뢰 그려보세요.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1. 그럼 길이비가 1대1이니까 힘의 비도 몇 대 몇? 1대1. 그럼 힘의 비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는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그대로 10N의 힘을 줘서 당겨야 됩니다. 힘의 이득을 못 봐요. 왜?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와 받침점부터 힘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일종 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고정도를 왜 쓴다 그랬어요?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거죠. 고정도를 안 쓰면 들어 올려야 되는데 고정도를 사용해서 내가 내려주면 되잖아요. 힘의 방향 바꾸려고 쓰는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르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똑같이 10N을 들어 올릴 건데요. 자, 얘 들어 올리면 물체가 올라가는 만큼 도르래도 올라가. 이렇게 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돌아가면서 올라갔을 텐데 돌아갈 때 축 어디가 중심축으로 기대 있어? 저 왼쪽에. 이쪽 실을 중심으로 기대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예쁘게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체가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받침점으로 보시면 여기가 받침점이고 여기가 작용점이고 여기가 힘점이야. 몇 종지대가 되니 얘는? 2종지대죠. 근데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잘 봐. 작용점과 힘점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되니? 작용점, 힘점의 길이비 몇 대 몇? 1대1. 1대 2죠. 길이비는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재요.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1이라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가 2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힘의 비는 몇 대 몇이냐? 힘의 비는 2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0N의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내가 당길 때 몇 N의 힘만 주면 돼? 5N의 힘만 주면 돼. 그래서 움직도르래는 물체의 무게의 절반만큼만 힘드는 이유가 그래서 길이비가 1대 2인 2종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는요 마치 같은 모양처럼 생겼지만 구조가 전혀 달라. 받침점의 위치가 얘는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여기 있어서 길이비가 얘는 1대 1에 작용점과 힘점의 길이비를 갖지만 됐죠? 움직도르래는 길이비가 1대 2다. 그래서 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럼 보면 힘을 절반으로 줄였어. 거리는 2배 늘어나야 되니까 얘가 1m 올라가고 싶어. 몇 미터 당겨야 돼? 2m 당겨야 돼. 하늘이 양 얼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림임은 사실은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도구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다. 되겠어?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웠던 게 뭐 있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끝나고 온 그 다음 주. 애들 머리가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싫어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네 번째 내용이 뭘까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뭘까요? 일과 에너지. 기억나냐? 너네가 나한테 배웠던 네 번째 내용이 일과 에너지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1이 뭐냐? 에너지 분야나 힘을 줘서 있는 거요. 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밀고 갈 때 생기는 물리량을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의 정의고요. 1의 실제 의미는 에너지 변화량이야 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에 10N의 힘을 줘서 내가 2m 밀고 가서 이게 A라는 물체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저는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이동시켰으니까 1 한 거죠. 되겠습니까? 제가 한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 곱하면 되니까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네? 내가 한 일 20줄이네? 이런 얘기죠. 맞아? 내가 막 되게 과한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민성아? 너 그 눈빛은 뭐야? 오늘 처음 봤어요야? 아니요. 하지매 봤을 때 이런 거야? 어? 학교에서 이미 시험 봤어요. 학교에서 이미 시험 봤죠? 근데 그런 눈빛은 뭐지? 되게 친근한 눈빛은 언제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겁니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우리가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1이라고 하는데 1에도 종류 있는 거 알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갈 건데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도 있어. 마찰은 4N이래. 그러면 그 중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일의 종류. 첫 번째 누가님? 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 준 힘이 한 일. 두 번째 마찰이 한 일. 세 번째 중력이 한 일. 내 맘이야. 네 번째 알짜임이 한 일. 뭐 이런 얘기죠. 맞아. 이런 얘기야. 그 중에서 보면은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물론 20줄. 10불로 이렇게. 1 곱하기 그러니까 숫자로 10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20줄. 20줄. 자, 마찰이 한 일 불러. 6 곱하기 20 곱하기 4. 갑자기 마찰이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맞춰이게. 마찰이 한 일. 20 곱하기 2 곱하기 4. 2 곱하기 4 아니에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 해서 얼마? 똑같죠? 해서 얼마? 8. 이렇게 하면 우리 민성이 틀렸죠? 8 우리 민성이 틀렸죠? 왜 틀렸는지 모르면 병신이죠? 방향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한 일은 마이너스 1이죠. 얘는 플러스 1이고 한 일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뭘로 구분하지? 방향으로. 어떤 방향? 오른쪽이면 플러스야? 왼쪽이면 마이너스야? 말해봐! 뭐가 플러스인데? 운동량을 더하면 근데 학교에서도 마찰력이 한 일 나왔는데. 아, 중학교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절대값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한테 항의하고 그러면 너는 뒤져 이 새끼야. 자,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준 일은 플러스의 일이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일이다. 알겠어? 이 얘기야. 자, 중력이 한 일. 20N 곱하기 0이죠. 왜? 물체에 작용하는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향이 몇 도입니까? 90도죠. 그러면 실제로 그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됐어.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알자이면 일 얼마? 얼마입니까? 이 일 다 더하면 되죠. 아니면 처음부터 알자임을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알자임은 오른쪽 방향은 6N이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고요. 그 힘으로 2m 움직였기 때문에 알자임은 플러스 12줄이야 라는 얘기죠. 됐어? 근데 아까 얘가 한 말 들었어. 일의 실제 의미는 뭐다? 에너지 변화예요. 됐어? 네. 실제 일은요, 에너지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건데, 너네 알고 있어요? 에너지의 종류 두 가지 얘기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멋진 말. 포텐셜 에너지. 자, 아는 거 있어.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m v 제곱. 됐어? 이때 2v는 뭐야? 력이야. 이 방향 없어. 오늘 삼가고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4시 막 공부하러 갔는데 어떤 애는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어. 어떤 애는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어. 어떤 애는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졌어. 누구의? 그래서 내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다고 해야 돼? 누구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니? 질량 다 똑같아. 다 같다고 해야죠. 근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같아요?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저한테 한 대 쳐맞고 갔죠. 운동 에너지는 방향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디로 던지나 운동 에너지가 크게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위치 에너지의 종류 불러.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빨리 써. 구하는 방법. 중력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지? 탄성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전기 에너지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있지? 우리 민석이 포기했다. 안 쓰냐? 시준이 감동했다.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른다. 저는 물리원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생각은 여기는 모든 애들이 다 합니다. 물리원을 다 했거든요. 얘네들도. 자,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것만 유일하게 중3 때 배워요. 불러. 아유, 그건 알아요. MGH. 그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 오, 2분의 1 K X 제곱. 맞아? 그럼 뭐 꼬맹아, KX는 뭐 구하는 식이었어? 탄성력. 용수철이 받는 탄성력의 크기 구하는 식이죠? 됐어. 탄성력 구할 때는 F는 KX로 구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가 2분의 1 KX 제곱이었어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전기 에너지는 비트. 그랬더니 어떤 애가 V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네. 그쵸. 우리가 V 그러면 속도 아니면 부피겠죠. 그죠? 자, V는 뭡니까? 전압. 자,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전압은 중학교에서 쓰는 가장 무식한 표현. 고등학교 때는 전압이라고 안 합니다. 전위. 네. I. 전류. 전류가 뭐야? 단위 시간당 전화의 움직임.
전화의 흐름. 1초 동안 도선에 흐르는 전하량. 그죠? 네. 1A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도선의 1쿨롱의 전하량이 움직인 세기. 이거 1A야. 되겠어?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면 이거를 몇 암페어라고 하는 거야? 10암페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거를 예쁘게 쓰면 전류는요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이에요.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전하량을 Q라고 써요. 대문자 Q로 써도 되고요. 소문자 Q라고 써도 돼요. 됐어? 그러면 Q는 머리 이렇게 Q는 TI. 네 IT 강구 경진 IT 강구 맞아? 자 여기서 T가 뭘까? 시간. 네, 그 시간 중에서 뭘까요? 당연히 주. 됐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됐어. 근데 보면 여기 뭐야? IT가 뭐라고? Q. 그러면 여기 IT 있잖아. 그걸 바꿔. QV.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고등학교 식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쓰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V거든요. 그때 Q가요. 여기 IT를 Q로 묶은 거예요. Q가 뭐예요? 전하량.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요. QV로 이렇게 구해요. 중학교 때는 비트로 구하고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을 배우는데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변했네. 그럼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근데 이 새끼가 이랬고 어떤 에너지가 변한 만큼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한 양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요. 일이라는 건 사실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우리 알아. 네, 알자임이 한 일은 알자임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변해?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 알자임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알자임이 한 일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16줄. 그러면 얘는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어? 16만큼 증가했어야 돼요. 12였어? 12만큼 증가했어야 돼요. 됐어? 그런 얘기야. 그럼 꼬맹아, 운동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누가 한 일? 그렇죠. 중력의 한 일, 땡이 또는 탄성력의 한 일, 또는 전기력의 한 일이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만 딱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딱 볼 수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로 확정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내 프린트를 있어도 없어. 이건 맞는 말이죠. 있어도 있어도 없는 거. 있는데 못 찾을 것 같아. 자 보자. 자, 같은만 테스트를 딱 볼 수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 안 어려. 부터 10번까지만 문을 날릴게요. 거기다 들어서 옆으로 근데 안 어려워요. 내일 서울 여기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10번까지만.
자, 2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2분 안에 해결. 10번까지만 모의고사 해야 4번. 평균 어떻게 보여요? 뭐의 평균? 평균 소음력 속도. 총간리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누는 평균이고.
자, 시간 모자라서 손. 10번까지만 해요. 시청사지예요. 네. 다 썼어? 그래, 잘 있나 볼까? 자, 중이만 손. 붉은 애들은 안 준다. 젊은 애들만 준다. 여기서 안 준다. 자, 저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자, 다 풀게요.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1번에 1, 2번에 2, 3번은 1, 3, 4, 4번에 1번은 6, 2번에 4, 3번에 마이너스 1.6. 5분의 8. 네. 그 다음에 5번에 5, 6번에 4, 7번에 2,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9. 이죠. 돼요? 자, 4번 문제를 3개로 채점하시면 총 12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문제 중에 몇 개 받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 그동안 틀린 것들 체크 해서 질문할 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죠. 민성이 11개예요. 주환이 딱 깔끔하게 10개요. 깔끔했다. 은강이 11개. 시영이 10개. 윤슬이 하준이 원철이 예린이 창희 11개. 시준이 11개. 자, 이 중에서요, 틀린 것 중에서요, 첫 번째 1번은 시간 기록계라는 타점 기록계로 다중성분 사진기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시간 기록계는요, 이렇게 종이 잡고 위에서 펜이 내려와 찍는데 내가 얘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방향이 첫 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점 찍어. 근데 종이 가. 그러면 또 여기다 점 찍어. 또 종이 가. 그래도 점 여기다 찍거든요. 됐어? 그래서 종이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찍혀있는 점이 첫 점이에요.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기랑 시간 기록계는 보는 방법이 정반대인데 얘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첫 점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첫 점이에요. 근데 첫 점에서부터 갈수록 간격이 점점 뭐 해주고 있어? 넓어지고 있죠. 왼쪽이라서 네? 운동방향. 운동 방향은 왼쪽 아니에요? 뭐 아무튼 운동 방향이 이쪽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고요. 맞아? 네,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네, 시간 기록계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점을 초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1번 그래프샷이라는 얘기였어요. 다중성광 사진이랑 보는 방법이 좀 반대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거. 1번.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1번이죠. 그래도 뭐요? 5번 아니에요? 5번이요?
네, 나중에 가면은 속력이 일정해야 그래서 5번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앞부분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간격을 그려서 1번이다라는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또요. 5번으로 한 사람도 맞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일정해 보이니까. 네, 또요. 되겠어. 넘길게요. 자,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네? 네. 괜찮아? 네, 아까 1번 붙여가지고요. 자, 마지막에 붙여야 되는 사람이요. 주한이. 10. 네, 11이고요. 그 다음에 윤슬이도 하나 맞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되고요. 우리 10분만 끊었다가 네, 드디어 저번 주에 했던 10파트 할 겁니다. 자, 10파트 할 겁니다. 윤슬아, 선생님 잠깐만 보자.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